되어 있을까를 한번 보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자료 분류표는 다양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기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호법으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기호법에 의해 가지고는 십진식과 비십진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십진 분류표, 그 다음에 비십진 분류표. 그 다음에 분류 항목 표시에 따라 가지고는 분류 항목 표시나 전개 방식에 따라서는 열거식 분류표와 그 다음에 뭐 패식 분류표 또는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 합성식 분류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기호를 기준으로 하는 십진식과 비십진식 이거와 그 다음에 전개 표시 및 전개 방식에 따라 가지고 열거 및 열거식 분류표. 우리가 보면 십진식 다음에는 비십진식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다정 학생 들어왔어요. 아까 출석 부를 때 대답을 안 해서 결석 처리됐는데 다시 출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깜빡. 두 가지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법에 따라 가지고 십진식과 비십진식으로 나눌 수 있고 또 표시 및 전개 방식에 따라 갖고 열거식 분류표, 분석 합성식 분류표 또는 열거식 and 그 다음에 분석 합성식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패시브 분류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호법에 따를 경우 십진식, 비십진식인데 표시 및 전개 방식에 따라 가지고는 열거식, 분석 합성식이지 열거식, 비열거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호법에 따른 유형은 기호법이 기준인 것은 어떤 의미냐? 기호 우리 사용하는 기호 있죠? 여러분들이 보면은 사용하는 기호 분류표에서 주류, 강목, 요목, 세목을 계층 구조로 쭉 열거할 때 적용하는 기호의 성격과 구성에 따라서 기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기호의 성격이 아라비아 숫자이고 그 다음에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10개, 100개, 1000개의 순으로 계층적으로 점증적으로 계층적으로 전개되는 그러니까 커지는 방식을 우리는 기호법에 따라하고 십진식, 비십진식이라는 거예요. 10개씩 10개, 100개, 1000개로 전개되느냐 또는 십진식 아닌 방식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십진식 분류표라는 것은 기호에 따라 가지고 십진식 분류표라는 것은 대분류가 대주제가 전부 몇 개라는 것이에요? 100개라는 것이 10개라는 것입니다. 대분류가 10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밑에 대분류 밑에 다시 100개가 있고 그 밑에 1000개로 나누어지는 구조를 십진식 분류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이 십진식을 적용하여 또는 십진법을 적용하여 전체 지식세계, 전체 주제의 세계를, 전체 학문의 세계를 크게 몇 개로 나눈다라는 것입니까? 10개로 나누는데 보통 보면 10개 중에서 1에서 9까지의 다 주제를 구분하고 주제를 배정을 하고 나머지 하나 0에다가는 뭘 한다? 어떤 주제에도 적용될 수 없는 잡다한 것을 0에다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그게 십진식 분류표입니다. 그리고 십진식은 그 10개가 다시 그 대그룹 주류 10개가 다시 몇 개로? 10개로. 각 주류 하나가 10개씩이 되니까 10개의 주류가 다 10개가 되니까 100개. 다시 주류에서 뭘로? 강목이 100개가 되고 요목이 1000개가 되는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십진분류법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어떤 것이에요? DDC, 우리 UDC, 또 뭐겠어요? KDC, NDC.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눈치를 채서 팁이 있어요. 그죠? 십진식을 알아보는 방식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십진식이다 아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DDC, UDC, KDC, NDC에서 이거 다 십진식이야 라고 십진식 분류표야 라고 하니까 십진 분류표야 라고 알 수 있는 팁이 어디에 있어요? 다 D가 있습니다. D 그죠? Decimal 있습니다. 그죠? 여기 뭐라고요? Decimal Classification Sche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겠어요? 이게 십진의랍니다. 10개 의, 십진의 이러니까 여러분들 뭐겠어요? 아, 지금 가운데 D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여기 D는 뭐예요? 앞에 D는? DDC의 앞에 D는? 가운데 D는 디시멀인지 알았습니다. 그죠? 디시멀. 그 다음에 이것도 디시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D는 뭐예요? 제일 앞에 D는 뭐예요? 듀이 맞습니다. 이찬 학생. 그래서 듀이 그러니까 듀이 decimal classification, C는 classification입니다. 그죠? classification. 그 다음에 UDC는 여러분들 U는 뭘까요? 국제 십진 분류법입니다. 국제 십진 분류. 유니버셜 돼 있습니다. 유니버셜. 그러면 K는 뭐겠어요? 코리안 되겠죠. 한국 십진 분류표. N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일본 십진 분류법이에요. 니포닉입니다. 네. 이제 십진 분류표는 뭘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지 대충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그러면은 십진 분류표가 아닌 다른 분류표는 뭐가 D가 안 들어가겠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십진 분류표가 갖는 특징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단점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어요? 장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장점도 될 수 있고 단점도 될 수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우리 십진식 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호 구성이 어때요?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리고 신축적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조기성이 풍부합니다. 조기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조금 알기 쉬울까 모르겠습니다. 조자는 도울 조자입니다. 도울 조자. 우리 보면은 나쁜 말이지 뭐 조공 이럴 때 그러니까 도울 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억 기자입니다. 그죠? 기억하다의 기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기억을 도와주는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분류기호로 분류기호만으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320이 있고 321이 있고 321.2가 있고 322가 있고 322.5가 있고 이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각각의 계층관계를 알 수 있어.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서 어떻게 해요? 자료 분류하라 그러면은 분류라기보다도 책 서가에 꽂으라고 하면 다 꽂을 수 있죠. 이거 뭐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320 다음에 321 이거는 이 아래에 이거는 이거보다가 더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뭘 알 수 있어요? 분류 기호만으로 주제와 개념의 주제나 또는 개념의 상하관계나 연관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기호로 변환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편하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류 기호표는 다 상관색인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상관색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단어로 찾아서 분류 기호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식 세계라는 것이 학문의 세계라는 것이 딱 주류가 10개로 한정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10개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개가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10개에 뭘 맞춰요? 악으를 딱 맞췄어요. 10개를 다 그 숫자를 다 쓰기 위해서 딱 악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형식적이고 기계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류기호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밑으로 10개,
100개, 1000개, 다음에 또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했을 때는, 세분화되었을 때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 분류표에서 제공하는 거는 1000개 밑에까지 3분까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도서관의 장소가 많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기호표에 다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분까지, 강목까지만 하든가, 요목까지. 우리 도서관은 요목에서 모든 분류를 더 이상 전개하지 않는다라고 도서관이 별도로 뭘 해도 돼요? 규정을 정해도 됩니다. 책에 다 나왔기 때문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부분, 한국 십진 분류표와 그 다음에 DDC 같은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류표가 사실 지금 어디까지 요목, 그 다음에 강목, 요목이 아니라 젤라페, 주류, 그 다음에 강목, 요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면 10개는 지금 다 배정이 돼 있죠. 그죠? 이미 거기에 10개의 주제를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0개의 주제도 이미 다 뭐 되어 있어요?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이미 다 주제가 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항목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학문이 나타났는데 어디에요? 우리가 개념상으로 봤을 때는 이 강목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학 안에 10개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학문이 하나 생겼는데 사회과학 중에 강목을 차지해야만 되는 논리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돼 있어요? 사회과학 안에 300 안에 10개의 학문이 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개가 가능한 곳에 가야 되겠죠. 밑에 세목이나 요목 밑에 가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강목에 와야 되는데 요목에 위치하게 되는 뭐가 안 맞아요. 밸런싱이 안 맞는 거죠. 학문에 있어서 체계성이 안 맞는 거죠. 계층성이 안 맞는 그런 즉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새로 그 학문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될 자리에 못 가고 다른 자리에 그래도 근사한 자리 그러니까 그 위에 레벨에 가야 되는데 동의 개념이라고 하면 동일 레벨에 있어야 되는데 한 단계 밑에 레벨에 가 있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에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을 때의 문제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학문이 들어왔을 때 적절한 위치에 갈 수가 없는 한계점은 또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제에 배열해서 논리적 체계성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논리적 체계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비십진식보다 전개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비십진식의 가장 대표적인 분류표를 LC 분류표를 얘기를 합니다. LC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비십진식이면 뭘 썼을까? LC 분류표는 대분류에 뭘 썼을까? 어떤 기호를 사용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측 한번 해봅시다.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으면 뭘 썼을까? 네, 알파벳을 썼습니다. 비십진 분류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LC 분류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LC 분류표는 라이브러리 오브 콩그레스 해가지고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미국 의회 도서관 분류법 또는 미국 국회 도서관 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파벳을 썼습니다. 알파벳은 몇 글자가 있어요? 알파벳은 여러분들 몇 글자가 있어요? 서로 구분되는 게 몇 글자인가요? 알파벳 몇 글자인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A에서 Z까지 몇 글자예요? 몇 개예요? 26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은
A 있고 B 있고 C 있고 하면은 우리 하면 아까 있어요. 1부터 9하고 그러면 0에서 9라고 합시다. 그죠? 0에서 9하면 10개 있죠. 10개 밑에 다시 100개가 되는데 여기 26개 26진법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보다 훨씬 더 2배 이상의 전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개라는 거에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갖고 새로운 학문이 전개되는 데 있어 가지고 새로 도입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이 있다라는 게 십진분류법입니다. 우리가 학문이 이미 더 이상 완성돼 있고 완성돼 있어 갖고 더 이상 뭐 하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없다면은 괜찮은데 십진분류법 이것 처음 만들 때 그때 학문의 체계가 이미 완성돼 있고 더 이상 이것이 변동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비십진분류법 봅시다. 그러면은 비십진분류법은 앞서 얘기해가지고 개념이 뭐라고 십진분류법은 개념이 전체 주제를 10개로 나눈 것이에요. 그럼 비십진분류편은 전체 주제를 뭐 하는 것이에요? 10개 이상으로 10개가 아닌 방식으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위 말하면 L씨분류표기도 한데 그보다 다르게 십진분류법보다 더 적게 쓸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 보면 7분법이나 이런 거는 비십진분류법이죠. 아까 사부분류법 이런 것도 비십진분류법이겠죠. 우리 근대분류법 많이 배운 건 거의 다 비십진분류법이에요. 왜? 주류를 10개로 하지 않고 10개, 100개, 1000개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십진분류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십진식을 제외한 모든 분류표를 얘기를 합니다. 십진식을 제외한 모든 분류표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A시고 그리고 알파벳을 아라비아 숫자를 안 썼을 경우에는 뭘 쓸까 하면 알파벳을 쓰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와 강목 등의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고 뭐 알파벳 문자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도 있어요? 알파벳 문자와 또는 숫자를 조합하는 경우도 있고 십진식처럼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주류의 아라비아 주류 강목 요목의 아라비아 숫자만 쓰는 개념이 아니라 알파벳이나 문자나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비십진 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십진 분류표는 주류가 몇 개로 되어 있지 않다? 10개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를 L씨 분류표를 보면 L씨 분류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씨 분류표는 여러분들이 보면 주류가 알파벳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목은 또 알파벳 대문자 두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밑에 강목 아래에는 아라비아 숫자 4자리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거는 경우의 수가 십진분류표보다 훨씬 더 많이 세분화될 수 있고 펼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제를 훨씬 더 세분화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게 비십진분류표입니다. 전개 능력이 더 뛰어나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26개고 그 밑에 또 강목이 어떻게 돼요? 대문자 2개로 되니까 또 26개. 그 밑에 아라비아 숫자 4자리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십진식 분류표, 가장 대표적인 L씨 분류표 같은 경우에는 십진 분류표보다 전개력이 뛰어납니다. 그죠?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세분화할 수 있는 정도가 훨씬 뛰어나고 뛰어나다는 것은 결국은 상세하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료를 세분화해서 분류할 수 있다. 끝까지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도서관에 유용할까? 장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장서가 많은 도서관에서는 장서가 많다 보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각 장서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개별화해야 되겠죠. 그죠? 개별화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분류는 두 가지 개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예요? 군집화. 하나는 개별화입니다. 군집화는 뭐냐면 동일 주제를 이곳에 다 모으는 것입니다. 그죠? 동일 주제를 한 곳에 쭉 모아두는 것을 군집화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동일 주제 안에서도 뭐가 가능해야 돼요? 개별화가 또 가능해야 돼요. 동일 주제가 100건이면 1000건이면 이 1000건이 서로 다름을 또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분류입니다. 그래서 군집화, 개별화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 분류예요. 여기에서는 뭐가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DDC나 DDC나 KD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자료가 군집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개별화가 곤란한 부분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십진 분류표는 이 안이 아무리 군집된 양이 많아도 이것이 다 개별화가 가능하다. 그럼 이런 도서관은 어디겠어요? 장서가 많은 도서관이겠죠. 장서가 많은 도서관,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도서관. 그 도서관은 어때요? 만약에 법학도서관이라든가 의학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경영학도서관, 그러니까 MBA 같은 대학의 도서관 이럴 때는 그 분야의 자료만 집중적으로 수집을 해요. 그러면은 일반 대학도서관이 갖고 있는 의학도서관 자료의 10배를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일반 대학도서관의 법학 관련 자료보다가 10배, 20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개별화가 일반 종합분류표 가지고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 전개가 가능한 LC 분류표 같은 것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밑에 봅시다. 여기에서 C는 전부 다 C는 아까 얘기한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죠?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기에서 C는 다 앞에도 DDC, DDC, KDC, NDC, UDC하고 다 끝에는 C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보면 여기 LC는 미국 의회 도서관 분류표, 여기 C는 콜럼 분류표, 여기 EC는 전개 분류표, 여기 SC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주제 분류표, BC는 서지 분류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브젝트 비빌리오그래픽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 분류표. 이거는 전개. 알죠? 여러분들? 이거는 콜론, 세미콜론 할 때 콜론 분류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는 뭐가 안 들어가 있어요? D가 없죠. 전부 다. 어디에도 D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제 비십진 분류표. 그럼 비십진 분류표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십진 분류표의 특징을 봤으니까. 비십진 분류표의 특징 한번 봅시다. 기호의 전개 능력이 십진식에 비해 큽니다. 당연히 크죠. 그 다음에 뭐 해요? 앞서 얘기한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딱 이미 어떻게 주제가 다 점령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주제가. 그래서 새로운 주제가 왔을 경우에 뭐 이렇게 논리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문 분류와 우리가 학문 분류에 근거했지만 점점 가면서 학문 분류는 계속 세분화되고 새롭게 막 삽입되고 어떤 같은 같은 뭐라고 레벨의 어떤 학문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데 같은 레벨에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류표가. 그런데 비십진 분류표는 거기에 기호에 구애받지 않고 분류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그만큼 남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옆으로가 많이 펼쳐지니까 어떻게 옆으로 많이 펼쳐지는 거에 비해서 옆으로 많이 펼쳐지고 아래로 뭐 하는 것이에요? 학문의 다름에도 대분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가 조금 계층 관계가 좀 짧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각 단계에서 구분지 세분과 신주제 삽입을 위한 기호 배정에 여유가 있다.
근데 기호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알파벳도 쓰고 문자도 쓰고 아라비아 숫자도 쓰고 기호가 복잡해지면 그 다음에 배열에 있어가지고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또 하나는 조기성을 부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조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DDC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간단, 그 다음에 계층성, 그 다음에 조기성 이런 게 이유일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 자료가 가진 모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 자료가 가진 모든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이론성으로 봤을 때는 이론에 치중했을 경우에는 분류표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분류기호가 지향해야 되는 바는 그 자료가 가진 모든 특성을 다 담아야 된다라는 이것에 더 가치를 둔다면은 사실은 DDC나 이런 분류표, 10진식 분류표가 그렇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성, 그러니까 자료를 배가하고 사용성에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이용자들이 기억하기도 쉽고 그 분류 기호만으로도 계층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사용성,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둔다 그러면은 10진 분류표가 훨씬 더 유용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표시 방식에 의해 가지고 표시 방식 또는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시 방식 또는 전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의해 가지고 구분을 하면은 우리는 열거식 분류표와 분석 합성식 분류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류 항목의 표시 및 전개 방식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열거식 분류표와 그다음에 분석 합성식 분류표입니다. 열거식 분류표는 뭐 하냐면은 우리 살펴본 DDC나 KDC나 LC나 다 열거식 분류표입니다. 열거식 분류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미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뭐예요? 이미 전문가에 의해 갖고 현존하는 또는 우리가 철학의 범주 안에 드는 모든 학문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사회과학에 포함되는 모든 학문이 다 나열되어 있고 또 뭐겠어요? 문헌정보학에 포함되는 모든 주제 분야가 이미 분류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 열거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이 아니고 기초에서 제가 얘기를 할 때 우리 그 얘기했죠. 텍소노미와 무슨 얘기했어요? 텍소노미와 폭소노미 얘기한 거 기억합니까? 이거 텍소노미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어요? 전문가나 권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류 방식을 이미 만들어 놓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뭐세요? 이미 전문가들이 모든 문헌정보학은 지식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 사회학의 지식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 경제학의 지식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미 다 뭐 해요? 다 그 주제 분야를 다 열거해 놨습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이 자료의 내용을, 내가 분류해야 될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가지고 그것이 거기에 나열되어 있는 그 주제에 해당하는 주제에 찾아가는 것. 찾아가서 그 분류 기호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할 일은 없어요. 분류 기호를 막 이것저것 조합하고 뭐 합하고 더하고 빼고 할 일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열되어 있는 거에서 뭐 하는 것이에요? 픽업하면 돼요. 찍으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적절한 걸로 여러분들이 찍는다라는 건 찾아가면 돼요. 잘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열거식 분류표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해놓은 거는 뭐냐? 지식체계를 각각의 주제나 형식에 따라 최고의 유개념에서 최저의 종개념까지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해서 계층화한 분류표가 열거식 분류표입니다. 조합 방식 없이 가장 우리가 열거식 분류표를 얘기를 하면 조합 방식 없이 각 주제에 대한 분류 기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합 방식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존하는 모든 분류표를 어떻게 해놔요? 현존하는 모든 학문 세계를 주제 분야를 다 펼쳐놔요.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분류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방대해요. 방대. 다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이상적으로 다 열거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있겠죠. 근데 이상적으로 열거할 수만 있다면 기호 배정이 용이하고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자료 분석해 갖고 내가 분류해야 될 자료를 분석해 갖고 거기에 해당하는 주제를 찾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실용적인 분류표입니다. 용이하고 기호 배정이 용이하고 또 뭐가 줄어들어요? 실수가 가장 그 실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실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편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차. A라는 사서와 그 다음에 B라는 사서, 그 다음에 C라는 사서가 동일한 자료를 분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편차. 물론 주제 분석을 잘못하면 분명히 다를 수는 있겠어요. 주제 분석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만 이거는 오류에 해당하고요. 오류가 아닌 이상 해 나갔을 때 그 매뉴얼에 따라 갖고 해 나갔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석 합성식 분류표는 나중에는 열거식 분류표에 반대되는 개념은 사서가 뭐하니까 후작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후작업을 많이 해야 되면은 후작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능숙 정도와 그 다음에 자기의 지식 배경 정도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분류표의 매뉴얼 활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갖고 결과물이 너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기본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사서의 역량에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열거식 분류표는 분류표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주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민이 하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 모든 지식을 완벽한 계층 구조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나타낼 수 없고 또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주제에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요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따로 별도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일은 따로 별도로 보조표로 만들어서 열거식 분류표를 하지만 최소한의 뭐를 하도록 해요? 보조표를 통한 조합을 하도록 합니다. 조합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열거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다 열거식 분류표입니다. AC 분류표, DDC 분류표, KDC 분류표, NDC 분류표. 다 열거식 분류표인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가장 많이 주제를 펼쳐놓은 열거해 놓은 것을 AC 분류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DDC, KDC, NDC는 LC보다는 어떻게 덜 펼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UDC도 열거식 분류표라고 하는데 DDC나 KDC, NDC보다는 UDC는 덜 펼쳐져 있어요. 여기까지를 다 열거식 분류표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는 분석 합성식 분류표 또는 패시브 분류표라고 해요. 여기를 CC, BC를. 근데 요거를 다 열거식 분류표라고 하는데 열거하던 정도에 따라 갖고 차이는 있다. LC가 뭐가 가장 많이 펼쳐져 있다.
가장 많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대규모 도서관에 가장 적절하고. 근데 UDC도 많이 펼쳐져 있어요. 좋은데 UDC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열거식 분류표가 가진 단점과 콜론 분류표 여기 분석합성식 분류표가 가진 장점을 접목해 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에 위치해요. 열거식 분류표의 예를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기호가 밑으로 갈수록 계층식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도 어떤 열거식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제가 밑으로 갈수록. 열거식 분류표의 특징은 우리 친숙한 분류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LC 분류표는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열거식 분류표의 어떤 기호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제를 다 아무리 방대하더라도 모든 주제를 나열해 놓지는 못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요? 비슷한 대로 찾아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문이 계속 생겨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거기에다가 삽입해 줘야 되는 거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분석 합성식 분류표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거식 분류표는 한편으로 보면은 십제식 분류표의 특징하고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거식 분류표의 원리가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뭐 하는 것이에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주제를 책에다가 다 펼쳐놨습니다. 그래서 책에 다 펼쳐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이에요? 그 기호를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려면 해야 되는 일은 뭐가 있어요?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다는 건 주제로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 분석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패시브 분석에서는 분석 합성식 분석에서는 주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까지 다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훨씬 더 복잡한 개념이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분석 합성식 분류표 또는 패시브 분류법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까지 퀴즈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LMS에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뭐 수업과 관련해 갖고 궁금하거나 질문할 게 있으면 거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너를 하나 마련해 놓겠습니다. 질문 코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거기에 물으면은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과 관련 나중에 공부하다 보니 궁금한 거가 있든 뭐든 질문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친구들도 공부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교수님. 네.